세계 최강 함대가 전멸하는 데 걸린 시간 단 5분. 미드웨이 해전의 진실. 1942년 6월 4일 운명의 5분. 1942년 태평양은 일본 제국의 것이었습니다. 진주만을 기습해 미 태평양 함대를 괴멸시켰고 싱가포르, 필리핀, 동남아시아 전역을 6개월 만에 휩쓸었습니다. 바다의 제왕이라 불린 이들의 항공모함 함대 키도 부타이. 그들은 단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1942년 6월 4일 오전 10시 20분, 단 5분, 정확히 300초 만에 이 무적 함대는 불타는 고철 덩어리가 되어 태평양 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세계 최강의 함대가 어떻게 단 5분 만에 전멸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전투의 기록이 아닙니다. 진주만의 굴욕을 갚기 위한 미국의 처절한 정보 전쟁이자 승리에 도취한 일본의 치명적인 오만함이 빚어낸 비극이며 인류의 역사가 단 5분이라는 기적 같은 순간에 뒤바뀐 가장 극적인 전쟁 드라마입니다. 오늘은 태평양 전쟁의 모든 것을 바꾼 그 운명의 5분을 재구성합니다. 미국 놈들은 이르다. 야마모토의 오만함. 모든 비극은 오만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진주만 기습을 성공시킨 일본 연합함대 사령관 야마모토 이소로쿠. 그는 진주만에서 살아남은 미국의 항공모함들이 눈엣 가시였습니다. 미 해군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겠다. 그는 미군 항모를 유인해 결정적인 전투 한 방으로 섬멸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 무대로 선택된 곳이 태평양의 작은 산호섬 미드웨이였습니다. 이름 그대로 태평양의 중간에 위치한 미국의 중요 해군 기지였죠. 야마모토의 작전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미끼 함대를 보내 알래스카를 공격하게 하고 주력 함대 항모 4척이 미드웨이를 폭격하면 놀란 미군 항모 당시 3척이 튀어나올 것이고 그때 그 뒤에 숨어있던 야마토 전함을 위시한 본대가 나타나 미군 함대를 포위 섬멸한다. 이 작전의 가장 큰 문제는 너무 복잡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함대를 4-5개로 쪼개어 무선 침묵을 지키며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해야 했습니다. 이건 전략이라기보단 잘 짜인 연극 대본에 가까웠죠. 그리고 이 대본에는 치명적인 전제가 깔려 있었습니다. 미국 놈들은 우리가 치는 대로 반응할 것이다. 그들은 멍청하니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들의 대본이 이미 통째로 적의 손에 넘어갔다는 것을요. AF의 물이 부족하다. 지하 벙커의 도박. 진주만 기습 이후 미 해군 정보국은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그들은 하와이의 어둡고 축축한 지하 벙커에서 24시간 내내 일본군의 암호를 해독하려 애썼습니다. 이곳의 책임자가 바로 조셉 로슈포트 중령입니다. 그는 며칠씩 씻지도 않고 해진가운 바람으로 암호 해독에 미쳐있던 괴짜 천재였죠. 1942년 봄, 로슈포트의 팀은 일본군의 암호문에서 AF라는 두 글자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AF가 주요 공격 목표라는 것은 알겠는데 AF가 대체 어디일까요? 알래스카? 캘리포니아? 하와이? 로슈포트는 AF가 미드웨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태평양 함대 사령관 니미츠 제독은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증명해봐, 조. 여기서 로슈포트는 역사상 가장 기발한 낚시를 제안합니다. 미드웨이 기지에 명령을 내려 식수 증류 장치가 고장나 물이 부족하다는 가짜 평문 전보를 치게 합시다. 미드웨이는 즉시 이 가짜 전보를 쳤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일본군의 암호문에서 로슈포트가 그토록 기다리던 문장이 포착됩니다. AF는 식수가 부족하다. 공격 시 식수 보급 대책을 강구하라. 걸려들었습니다. 일본군은 자신들의 암호가 완벽하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미군이 쳐놓은 덫에 제 발로 걸어 들어와 자신들의 목적지를 확인 사살까지 해준 겁니다. 야마모토의 연극 대본은 이미 스포일러가 다 유출된 셈입니다. 미군은 알래스카의 미끼를 무시하고 모든 전력인 항모 세척, 엔터프라이즈, 호넷, 요크타운을 미드웨이로 보냅니다. 엇갈린 정찰, 그리고 항모를 찾아라. 1942년 6월 4일 새벽, 일본 항모 함대 사령관 나구모 주이치 제독은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는 진주만을 지휘한 베테랑이었죠. 그는 미드웨이 섬의 방어시설을 파괴하기 위해 1차 공습대 108기를 발진시켰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본군의 오만함이 두 번째 실수를 저지릅니다. 정찰의 실패입니다. 미군 항모가 근처에 있을지도 모르니 당연히 정찰기를 띄워 사방을 샅샅이 뒤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나구모는 정찰에 소홀했습니다. 심지어 정찰기 2대는 고장으로 늦게 출발했고 그중 한 대가 미군 항모를 발견하게 될 운명의 정찰기였습니다. 오전 7시 1차 공습대가 돌아와 보고합니다. 미드웨이 기지가 건재하다. 2차 공습이 반드시 필요하다. 나구모는 고민에 빠집니다. 미군 항모는 안 보이는 것 같으니 2차 공습을 준비하자. 그의 항모 갑판에는 만약의 사태인 미군 항모 발견을 대비해 어뢰를 장착한 함재기들이 대기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미드웨이 기지를 폭격하려면 어뢰가 아니라 육상용 폭탄이 필요했죠. 나구모는 운명적인 명령을 내립니다. 지금 즉시 어뢰를 제거하고 육상용 폭탄으로 교체하라. 어뢰를 폭탄으로, 다시 폭탄을 어뢰로. 항공모함 경납고는 지옥이 되었습니다. 수병들은 무거운 어뢰를 해체하고 다시 800kg짜리 폭탄을 장착하느라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뢰와 폭탄들이 경납고 바닥에 뒤엉켰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오전 7시 28분. 적 항모 발견. 늦게 출발했던 일본 정찰기 4호가 드디어 미군 함대를 발견한 겁니다. 나구모는 얼어붙었습니다. 최악의 상황. 적 항모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함재기들은 육상용 폭탄을 달고 있습니다. 함선을 격침시키려면 다시 어뢰가 필요했습니다. 나구모는 30분간의 지옥 같은 고민 끝에 다시 명령을 내립니다. 폭탄을 당장 제거하고 다시 어뢰로 교체하라. 이것은 운명의 실수였습니다. 항공모함 갑판과 경납고는 이제 거대한 시한폭탄이 되었습니다. 폭탄과 어뢰가 안전장치도 없이 굴러다니고 1차 공습대가 귀환에 연료를 채우고 있었고 2차 공습대 역시 연료를 가득 채우고 대기 중이었습니다. 갑판은 이륙을 위해 연료 호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떠다니는 화약고. 나구모는 이 모든 위험물을 처리하고 함대를 재정비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함대를 북쪽으로 돌려 잠시 도망치기로 합니다. 바로 그때 하늘에서 비극의 전주곡이 들려옵니다. 죽음을 향한 비행. 그들은 희생되었다. 적 항모 발견 소식에 미군 항모 세척도 모든 함재기를 출격시켰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군도 실수를 합니다. 서로 다른 기종, 뇌격기, 폭격기, 전투기가 따로따로 출발해버린 겁니다. 가장 먼저 일본 함대에 도착한 것은 미군의 TBD 데버스테이터 뇌격기들이었습니다. 이 비행기는 한마디로 날아다니는 관이었습니다. 느리고 둔하고 무장도 빈약했죠. 그들은 어뢰를 투하하기 위해 낮고 느리게 날아가야만 했습니다. 이들은 일본 제로 전투기들의 완벽한 먹잇감이었습니다. 제로기들은 신이 나서 미군 뇌격기들을 사냥했습니다. 호넷 항모에서 온 뇌격기 8비행대대 15대 전원 격추. 엔터프라이즈 항모에서 온 14대 중 10대 격추. 요크타운 항모에서 온 12대 중 10대 격추. 단 한 발의 어뢰도 맞추지 못하고 수십 대의 비행기와 조종사들이 불과 몇 분 만에 학살당했습니다.
일본군 조종사들은 환호했습니다. 미군 놈들 별거 아니군. 이것은 완벽한 승리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처참한 희생은 하늘 위에서 기적을 위한 무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5분. 하늘이 비어 있었다. 미군 뇌격기들이 일본 제로기들을 저공으로 모두 끌어내린 바로 그 시각, 그들의 머리 위 15,000피트 상공에는 미군 SBD 돈틀리스 급강하 폭격기 편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원래 목표 지점에서 적을 찾지 못해 연료가 떨어질 때까지 헤매던 중이었습니다. 지휘관 웨이드 맥클러스키는 포기하고 기지로 돌아가려다 바다에서 일본 구축함이 남긴 항적을 발견합니다. 저놈을 따라가 보자. 오전 10시 20분. 그들이 항적을 따라가자 구름 사이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일본 항모 4척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하늘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모든 일본 제로기들은 조금 전 격추시킨 뇌격기들을 처리하느라 바다에 붙어 있었습니다. 일본 항모들은 미군 폭격기가 자신들의 머리 위에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가파는 떠다니는 화약고 그 자체였습니다. 공격하라. 맥클러스키의 폭격기들이 70도로 급강하하기 시작합니다. 일본군은 그제야 그들을 발견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10시 22분. 폭탄이 카가의 갑판을 관통, 경납고의 폭탄과 연료를 유폭시킵니다. 10시 24분. 폭탄이 소류에 명중합니다. 10시 25분. 나구모의 기암 아카기가 치명타를 맞습니다. 단 5분. 불과 300초 만에 일본 무적함대의 심장이었던 항모 3척이 거대한 불덩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나구모는 불타는 아카기에서 탈출하며 망연자실하게 중얼거렸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거인의 몰락, 그리고 남겨진 것. 일본에게는 아직 항모 한 척, 히류가 남아 있었습니다. 히류는 복수를 위해 2차례 공습을 감행, 미군 항모 요크타운을 격침시킵니다. 하지만 그것이 마지막 발악이었습니다. 미군은 즉시 히류의 위치를 파악했고 남은 폭격기들을 총동원해 그녀마저 태평양 깊은 곳으로 수장시켜버립니다. 전투는 끝났습니다. 일본 항모 4척 격침, 베테랑 조종사 250여 명 전사. 미국 항모 한 척 격침. 일본은 4척의 항모를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6개월간 아시아를 제패했던 수천 번의 비행 경험을 가진 세계 최정의 베테랑 조종사들을 단 하루 만에 모두 잃은 겁니다. 일본은 배는 다시 만들 수 있었지만 이 파일럿들은 다시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미드웨이 해전. 이것은 정보, 오만, 그리고 운명이 단 5분이라는 한 점에서 만나 폭발한 역사상 가장 극적인 드라마였습니다. 이 5분으로 태평양의 제왕은 바뀌었고 일본은 승리가 아닌 패배를 걱정해야 하는 기나긴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